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졌었는데요. 이 사망한 환자는 결국 메르스 양성 환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또 한 명의 메르스 환자가 숨졌고요. 메르스 환자 감염 환자는 총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3차 감염자 역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메르스 대신 거부권 정국이 정치권을 덮치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총 64, 그러니까 64차례입니다. 이 중 국회가 재의결해서 통과된 경우가 31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한 경우가 2건, 그리고 원한대로 처리된 경우가 33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 혹은 김무성, 유승민 대표 체제 둘 중에 하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 정국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2부에서는 한나라당 대표로 지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촌철살인 헤드라인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야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의 강제성에 대해서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함께 법을 만들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문을 적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남기업의 비자금 일부가 새누리당 대선 캠프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2012년 새누리당 선대위 부대변인 출신 김모 씨를 나흘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홍문종 의원 등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6명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요.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이 하나마나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도 내려놨으니 너도 내려놔라. 김상곤 혁신위원장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회의였었는데요. 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고 희생 없이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부 인사 6명 그리고 내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자,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어요? 이 신문기자 출신이 방송기자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네. 아예 음성이 좋아요. 음성은 참 좋아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짚어보죠. 예, 말씀하신 이 메르스 환자, 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벌써 어제 하고 오늘 새벽에 2명 사망자 발생했는데 또 3차 감염자를 포함해서 총 환자 수가 2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어제 숨진 50대 여성 S씨의 경우에는 이 천식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5월 11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일과 17일 사이에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인 A씨와 접촉을 해서 그 이후에 상태가 악화돼서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경우에는 이 S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요, 이 사망 당일인 어제야 경기도 한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병원이 또 문제가 되겠네. 이 병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아유, 이게 도대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부라는 게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지.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이게 결국 뭡니까? 예? 지금 주먹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메르스 확진 환자 이 사망했죠? 예, 70대 남성분인데요.
FC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FC는 지난달 1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요. 역시 같은 달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그 최초 환자 A씨와 접촉했고요. 이 같은 달인 2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애초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FC의 경우는 지난달 15일 비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A씨와 밀접 접촉을 했다가 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자택에 머물다가 다시 고열 증상이 생겨서 한 병원 응급실에 왔었고요. 3일 뒤인 27일에서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진 바가 있었습니다. 자, 24일 고열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또 옮겼다. 이 병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에 옮기고 예. 또 다른 이제 격리병상으로 옮겼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네. 정부 당국은 3차 감염자가 없어서 네. 없어서 다행이다. 네. 3차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예. 결국은 2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참 보건당국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복지부는 D병원에서 16번째 확진자 P씨와 접촉한 2명 그리고 B병원에서 최초 환자 A씨와 접촉한 환자와 가족 등 4명에 대해서 예.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3차 감염자는 모두 70대 남성들인데 예. 이 16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머물렀던 이 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한 3일 정도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입니다. 이 그 16번째 확진자 역시 당시 그 보건당국의 재역학조사에서 뒤늦게 환자로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참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니 예? 이게 개미가 아니라 지금 딴 게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 얘기 듣고 네티즌들이 개미만 맞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네. 개미만 맞고 있다. 그거 아주 표현이 많네요. 참 이게. 자,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죠.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 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요. 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도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 비박계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는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른바 책임론까지 들고 나와서 그 개파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무성 대표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지금 위기의 남자라고 불리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도 생각해보겠다면서 다소 좀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박계의 좌장이시죠. 서청원 전 대표와 잠시 후에 인터뷰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국회 사무처는 지금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뭐 양상이 청와대와 국회였다가 국회 내에서 여야 또 여야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국회 사무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이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상임위가 정부의 수정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야 위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이 수정이나 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이 국회 법제실 역시 관련 자료를 내고 청와대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 주장을 반박한 게 아니네요. 이거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거 야당의 같은데요. 주장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이번 이게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야당이 지금 강제성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국회 사무처는 강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서요. 이 전쟁 선포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입법권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논쟁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지금 7시 26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교통 그렇게 막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수월한 구간도 좀 있지만요.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좀 넓은 길도 좁아지는 길 국회대로 지금 그런데요. 여의도 쪽으로 들어가는 길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요. 영등포구청에서 여의 2교까지 더딥니다. 신월 쪽으로는 목동교 서단에서 신월 나들목 구간으로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는 전체적으로 공항 가기는 쭉 수월한데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히면서 부근 밀리고요. 아직은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일부 구간만 정체가 되는 가운데 노들길은 현충원 쪽으로 당산역에서 여의 2교, 한강철교에서 현충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협상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태 어떻게 전개될지 친박계 좌장이시죠. 한나라당 대표로 지낸 서총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우선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강제성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법에 있어서의 강제성 부분. 예, 제가 사실은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잘 몰랐는데요. 예.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 몇 차례 야당에서 이 개정 요구를 했던 것으로 이제 어저께 사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한 달 전인 말이죠. 예. 지난 5월 1일 날 이 문제가 운영위에서 제기됐습니다. 예. 근데 당시 우리 당의 김도 운영위원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예. 또 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요? 안규백 예. 그 대표가 그건 일리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근 한 달 전에 이게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이거 몰랐어요 전혀. 이거 알려져 있었으면 당시에 아무리 이 공무원연금법이 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운영해서 이 문제가 폐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여야가 합의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었을 사항인데 이 사실을 국회 시스템이라는 게 운영해서 있던 일 다른 의원들이 알 수 없거든요. 예. 이게 어저께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당내 양상이 바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찬성했던 사람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워낙 하루에 이자가 70억 내지 80억씩 나가야 하는 이 공무원연금 계획이 빨리 안 되면요, 그게 나가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위헌성 문제가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은 우선 이 문제를 처리하고 보자. 지난 5월 초에도 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처리를 여당이 해준 건데 많은 의원들이요. 근데 이런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월 2일 불과 한 달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알려진 이상은 우리 당에서 찬성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왜 이런 문제를 우리 당의 지도부의 원내 지도부들이 알면서 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공무원 연금법에 밀려가지고 뚱딴지같이 이런 문제 뒤늦게 나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상이 바뀔 수밖에 없고 당내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건 지도부들 협상이 이거는 너무 밀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양상이 좀 달라지는 당내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도부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몰랐죠. 이거 한 달 전에,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지도부는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내 지도부들이 알았을 텐데 원내 지도부는 이것이 이런 위헌 때문에 사실 이게 폐기됐던 문제가 다시 제기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연금 계획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고. 저는 이거 지난 5월 28일 날 여야가 합의문을 써가지고 6시에 합의문이 합의돼가지고 6시 15분에 최고위원회가 긴급 열렸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이 부분에 이거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지난번에도 처리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엄청난 이자가 한 달에 70억, 80억씩 나가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나는 기원했습니다. 저는 기원을 했습니다만은 넘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5월 1일 날 이 문제가 사실상 폐기됐던 문제를 다시 제기돼서 홀드했다는 말 써도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아니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또 당시에 입법차장이었던 구기성 입법차장 한공식수석 전문위원도 이건 위헌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또 제가 얘기 듣니까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여야가 첨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입법차장이 한 달 전에 위헌이라고 얘기했고 수석 전문위원도 운영인의 수석 전문위원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이 문제가 펜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국회가 이거 잘 된 것이다. 이런 국회의 입장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우리가 여당에서 조사해야 될 입장입니다. 국회는 이럴 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주 양상이 바뀐다 이게요 오늘부터. 근데 이게 만일 알면서도 이걸 그렇게 협상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지도부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후배 의원들한테 책임져라는 얘기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 저도 속기록 갖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밀려도 이렇게 엉뚱한 말이지 국회법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계약 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에 연계돼가지고 소득 대체율 50% 때문에 한 달간 여야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 또 혹을 또 하나 붙여 나왔으니 이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이건 진솔하게 있어야 된다. 지금 근데 이제 원내 지도부는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김무성 대표도 사실 협상 과정에 같이 한 분이라고 볼 수 없나요?
글쎄 제가 어저께 그래서 최고위에서 뭐 얘기할 때도 좀 우리도 좀 뭔가 예. 소통하자. 누구 보고 소통하지 말라 어쩌고 말해 얘기들 하는데 당내 우리도 소통 좀 해라. 그런 얘기를 내가 어저께 비공개에서 얘기했고 일부 신문에 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뭐 어떻게 비공개에서가 어떻게 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건 뭐 전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서로가 협의했겠지만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좀 청와대 입장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우리 하나도 몰랐습니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소통 문제를 주장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 거부권을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말씀에 한간을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도 고민입니다. 지금 당에서는 또 이런 결정을 했고 또 당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찬성한 건 사실이고 이것을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참 대통령 말씀과 우리 당에서 이런 법 통과시킨 데에 접점을 어떻게 찾아서 어떤 그 방향으로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나 또 내일도 회의가 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같이 사전에 의논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예. 이래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는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이거는 당에 저도 최고위원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좀 의논을 해야 될 시점이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생각합니다. 근데 서 대표님은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최다선 의원이신데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부담감이 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까지 안 가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첫째는 이제 여야가 예. 합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데 예. 야당은 이게 동의해 주겠습니까? 야당도 지금 이렇게 얘기만 자기들도 한 달 전에 위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했던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래저래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예. 지금 가장 이런 것이 발생된 문제의 주범은 선진화법이거든요. 예. 선진화법 이제는 뭡니까 이게 고쳐야 된다.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예. 19대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과거에 이걸 발의한 사람 문제를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행해 보니까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리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수명은 다 했다. 예. 저도 지금 우리 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헌재에 냈기 때문에요. 예. 이거를 빨리 우리 당의 의원들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 법을 헌재에서 다루도록 하는 예. 하자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위원이기 때문에 더 제기 안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건 제1 방법은 제일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방법을 제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참 과거에 예를 보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이 넘어온다면
그 거부권에 따른 일 방법, 이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당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그는 의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말씀 드리기가 지금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개정 국회법을 토대로 해서 이 법안 그러니까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벌써 5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순진한 협상에 이었다라는 하고 지금 원내시도부가 어저께 최고위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은 이유 중에서 바로 그거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가 뭐 우리 당에서는 뭐 강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문안을 보면은 이건 강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헌법학자나 우리 의원들 전문가들에게도 좀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저 야당은 이미 벌써 여야가 우리 당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행령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야당이 그렇겠습니까? 야당이 시행령 안 해주면은 또 다른 의사일정하고 연계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국회에 마비 사태가 올 것이고 의사일정 한치도 못 나가고 이 시행령 14개인가 이미 치러놨잖아요. 예, 발표했잖아요. 이 중에서 5개만 들어줘라. 그러면 되겠다. 안 들어주면 우리 국회 다 보이콧 하겠다. 의사일정 합의 안 하겠다. 상임위에도 안 하겠다. 이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도 이걸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에서 순진한 협상을 저는 했다. 또 우리도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저 연금법이 더 늦게 처리되더라도 이걸 내가 반대 못한 나도 책임이 있지만은 워낙 지난번에 연금법이 합의 처리 못하고 이렇게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국민들이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감안했는데 당초 저도 이런 문제까지 제기했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문제가 통과되면은 국회는 마비 사태가 올 것이고 정치 일정 합의 안 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최고에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예. 지적을 했는데 예. 뭐 저도 조직원의 한 사람이고 워낙 연금법이 이렇게 엄중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참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서 저도 참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앞으로 국회가 운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려운 중에 첫 번째 관문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3일 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총리는 3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과 뭐 황교안 그 청문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예. 야당이 워낙 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강한 청문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법 개정하고 그것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법 통과된 이후에 야당이 다른 예. 3일 법제로 되어 있는 거 안 할 수도 없고요. 어떤 점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네, 다시. 어떤 점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아니 지금 시국 이런 현안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이 현안하고는 다르다. 이 현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청문회 문안이 그냥 통과는 될 법적으로 것이다. 예정된 예. 사항이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셨죠. 새누리당 서총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용환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FTA 정식 서명을 했네요. 예? 네, 어제 했죠. 이게 사스 때문에 못 봤어요. 예. 가오청 중국 상무부 부장 미르스구나. 어제 하얏 예. 호텔에서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했어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 중국과의 FTA, 뭐 양국 간의 관세 철폐로 GDP 12조 달러라는 거대 시장이 탄생된 건데요. 예. 국회에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 총생산 0.96% 추가 성장, 146억 달러 상당의 소비자 후생 개선, 예. 53,805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 이 같은 수치는 3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축소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기대치가 더 높았던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비준할 때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우려하는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그 품목수 기준으로 볼 때 한미 FTA는 98.3%, 다른 FTA는 한 78.1%지만 한중 FTA는 70%에 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예. 뭐 그렇죠. 이 얘기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국회 절차, 비준 절차 완료되면은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에 발효가 되게 돼 있죠. 예. 이 메르스 전국 때문에 지금 사실 한중 FTA 정식 서명도 이거 굉장히 대단한 뉴스인데 이게 가려졌네요. 예. 그리고 임금 피크제 문제 말입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내달 지침을 마련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그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예.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피크 연령이라고 하죠. 이때 임금을 조정하고 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 해석은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동돼서 실시되게 해놨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예. 새로 법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 지침으로 취업 규칙을 바꿔서 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해석대로 된다면은 사전적 의미,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는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 채용, 인사, 해고 등에 관련된 사규를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인데 이거는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취업 규칙 변경 통과시키겠다는 보관 이 문제가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러다가 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큰 쟁점을 삼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끝으로 간단하게 소비자분들한테 반가운 뉴스 하나 전해드리죠. 동네 슈퍼에서도 농협이 운영하는 무인 정육 판매 코너가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칼 없는 정육점이네요. 예? 네, 재밌습니다. 예. 기존 식육 판매점은 칼을 비롯한 각종 장비나 냉장 설비, 정육 기술자가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했는데 이번 이 칼 없는 정육점 냉장 진열장을 설치한 1.5m 공간만 확보하면 동네 슈퍼에서도 고기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저 농협 쪽에서는 이런 350개 정도의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적 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 목공예,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계울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